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유튜버이며 방송까지 출연하는 곽튜브에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지로 어떤 나라가 좋은지 물어보니 우리나라 울릉도를 추천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가 그렇게 좋은지 궁금했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나라의 먼 곳부터 가보려고 생각하던 차에 TV 홈쇼핑에서 크루즈를 타고 떠나는 3박 4일 울릉도 독도 여행을 광고하길래 신청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울릉도의 유명한 곳을 잠깐씩 찍고 다녀온 3박 4일 울릉도 독도 패키지 여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울릉도 가는 배편은 강릉, 후포, 묵호, 포항 등에서 출발하는데 저는 포항 영일만항에서 출발하는 대형 크루즈 뉴시다우퍼로를 타고 갔습니다. 1250명 승선 가능하며 기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흔들림이 적어 멀미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선내에는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대식당 및 공연장, 오션뷰 라운지 카페, 코인 노래방, 선상포차, 뷔페 식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울릉도 갈 때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했고 돌아올 때는 식당 뷔페에서 점심 식사를 이용했습니다. 객실은 2인실부터 6인실이 있으며 뷰에 따라 가격이 다양한데 저는 여행사에서 남녀 구분 없이 배정하는 6인실 인객실을 이용했습니다. 객실에는 2층 침대 3개, 화장실,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침대마다 커튼을 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족 3인과 함께 사용했는데 저는 2층을 배정받았습니다. 좌석은 출항 당일 예매 순서대로 배정되며 노약자, 임산부 등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한해 하단 침대 좌석을 우선 배정한다고 합니다. 밤에 자면서 가기 때문에 6인실 이용도 그다지 나쁘지 않으나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불편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에 드디어 울릉도 사동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하는데 10시간 걸렸습니다. 울릉도에서 처음 먹은 음식 울릉도 가정식 백반입니다. 맛은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관계는 없는데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달을 해드립니다. 울릉도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내수전 전망대는 독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해맞이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폭이 좁은 오르막길을 약 20분 정도 올라가야 하는데 오르막길 전에 지팡이를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폭염의 날씨에 오르막길을 올라오니 힘이 드는데 뿌연 눈무로 전망이 좋지 않아 기대했던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푸른 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해. 관음도는 울릉도 북동쪽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와의 거리가 약 100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가까이 있어 2012년 연도교가 개통되어 걸어갈 수 있게 된 이후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울릉도의 자생식물과 지질명소로 등재될 만큼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야생식물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복례폭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너무 시원하다. 물 나올 것 같은데요? 와우. 와, 어쩌면 시원하네. 조금만 더 올라가.
태아 향목 모노레일을 타고 산 정상까지 가는 약 6분 동안 기암절벽과 울릉도 서쪽 바다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에서 내려 약 15분 정도 걸으면 향목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얼마 간다고는 안 써 있는데 이제 또 계단이네. 전망대에서는 우리나라 10대 비경의 한 곳인 대풍감을 볼 수 있는데, 대풍감은 그 옛날 육지에서 울릉도를 찾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배를 만들어 본토로 돌아가기 위해 바람을 기다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울릉도에 오면 꼭 보고 싶었던 곳 중 한 곳입니다. 절벽 바로 아래의 에메랄드빛 바다,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주상절리가 어우러진 대풍감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이번에 온 곳은 나리분지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유일하게 넓은 평지입니다. 울릉도 화산 폭발 때 분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 분지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며 설악산과 울릉도에서 주로 서식하는 마가목의 모습입니다. 우리 왕십리에 살 때도 낫지 않았어요? 오늘은 드디어 독도를 가는 날입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가는 배는 도동항에서 새벽 6시 40분 출발하는 시스타 11호를 타고 갑니다. 시스타5는 정원 449명으로 1층은 일반석이고 2층은 우등석인데, 오늘은 만석이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화장실에 가는데 술에 취한 사람처럼 뒤뚱거려 걷기가 힘들 정도로 배가 흔들리는데 배멀미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으로 오늘 독도에 입도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오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좋아합니다. 1시간 30분 정도 걸려 드디어 독도 땅을 밟아봅니다. 독도에 도착하면 약 20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만세를 부르며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모두가 애국자가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배는 거의 흔들림이 없이 고요한 중에 1시간 30여 분 달려 울릉도 도동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풍경을 가슴에 담는 것만으로도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점심 식사 후 거북바위를 보러 왔습니다. 거북바위는 보는 방향에 따라 거북이 6에서 9마리가 바위 위로 오르는 형상을 닮아 거북바위라 이름 붙여졌고, 거북이가 마을을 뜻하는 통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통구미 마을이라고 합니다. 거북바위 바로 옆 바다에서 스노클링, 수영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울릉 수토 역사 전시관에 왔습니다. 수토란 수색하여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한다는 뜻으로 수토 역사 전시관에는 울릉도 수토 문화의 역사와 수토제도, 울릉도 독도를 관리하던 수토사들의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 야외에는 실제 크기로 재현된 수토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부항에 설치된 해중 전망대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하게 수중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계단을 따라 수십 6m까지 내려가면 마치 잠수함을 타고 내려온 듯한 느낌입니다. 수중창을 통해 울릉도 청정해역과 신비로운 수중 생태계를 관람할 수 있으며 창 곳곳에 먹이통을 설치해 모여든 물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 3대 해양 절경 중 하나인 삼선암은 3개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의 풍경에 반하여 하늘로 돌아갈 시간을 놓친 3명의 선녀가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바위가 되었고, 특히 득장을 부린 막내 바위에는 풀조차 자라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울릉천국 아트센터는 가수 이장희가 제공한 울릉천국 일부 부지에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힘을 합쳐 세운 아트센터입니다. 2층에는 소전시장, 3층에는 카페가 있으며 야외 공연장, 연못 등이 있는 잔디 정원은 연중 상시 개방한다고 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 오전은 약 2시간의 자유 일정이 있어서 행남해안 산책로를 가보았는데 이번 울릉도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되었습니다. 행남해안 산책로는 저동 촛대바위부터 도동항까지 2.6km의 거리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울릉도 해안의 구경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산책로인데 저는 도동에서 시작해서 일부분만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무척 더웠지만 산책로가 너무 아름다워 걸을 때마다 감탄이 나왔으며 사진도 이곳에서 제일 많이 찍었습니다. 산책로를 걷는 내내 보이는 자연 동굴과 절벽, 기이한 모양의 보석들과 어우러진 에메랄드빛 바다는 울릉도 최고의 비경이었습니다. 울릉도의 맑고 신비한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먹이를 쪼아 먹는 괭이갈매기, 굳센 바위를 뚫고 자라는 작은 식물들의 모습 또한 바다와 암석들과 어우러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독도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 접안 자체가 힘들고 독도 근처까지 가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도 이번에 독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했는데 한 번에 성공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에 위치한 외로운 섬 독도, 누군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독도를 오늘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쳐본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크루즈의 6인실은 좁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며 샤워가 쉽진 않지만 나만의 침대에서 자면서 갈 수 있어 지루하지 않고 멀미 걱정 없이 갈 수 있어 편했습니다. 50대 이하라면 이용하기 좋고 60대 이상인 사람도 하층 침대만 이용할 수 있다면 하루쯤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울릉도 음식의 절대적인 가격은 비쌌고 음식 재료의 질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을 수백 리 떨어진 육지에서 화물선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울릉도의 지역적인 사정을 들으니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울릉도에서 만난 마치 친오빠처럼 친절한 택시기사님, 도동항 한일다방 사장님 덕에 울릉도 상인들의 친절한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울릉도에서 유명 관광지만 찍고 다니는 패키지 여행을 하긴 했지만 저에게 울릉도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첫 번째 행남해안 산책로, 둘째 태풍감, 셋째 관음도입니다. 웬만한 동남아 여행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걸리는, 그래서 한 번 가기 쉽지 않은 울릉도 독도 여행, 폭염에도 불구하고 생애 처음으로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